서울 변두리 달동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줍는 78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30년간 라면만 먹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은행을 찾아가는 이 할머니.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은행 직원이 할머니의 통장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입 직원은 의심했고 기자는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거대한 돈으로 하려던 진짜 계획을 알게 되자 지점장이 직접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과연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새벽 5시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78세 박순덕 할머니죠.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지만 오늘도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섭니다. 30년째 변하지 않은 일상이에요. 골목길을 지나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순덕이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지 뭐. 할머니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길을 걸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길을 말이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상가 뒷골목까지 할머니만의 루트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폐지가 나오는지 모두 꿰고 있었어요. 목요일에는 골판지가 많이 나오고 토요일에는 신문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평로에 위치한 국민은행 지점에는 새로 부임한 직원이 있었어요. 28세 정수진입니다. 금융권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죠. 아직 은행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정수진은 매일 반복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소액을 입금하고 가는 거예요. 정수진의 눈에는 이 할머니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냄새도 나는데 매일 돈을 가져오니까요.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사건들을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정수진은 할머니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경에 나타나서 창구로 와요. 항상 구겨진 지폐들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입금했습니다.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3,000원, 어떤 날은 8,000원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저 할머니가 좀 이상해요. 정수진이 김태현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더러운 옷을 입고 와서 돈을 넣는데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요? 52세 김태현 지점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단골인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 정수진은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젊은 직원의 눈에는 할머니의 행동이 수상하게만 보였거든요. 요즘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태현 지점장은 정수진의 반응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버려진 골판지와 신문지를 리어카에 실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았습니다. 일을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노동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쯤 되어서야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60세 최 사장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은 얼마나 모으셨나요? 저울 위에 올린 폐지를 보더니 5,000원 정도 되겠네요.
최 사장은 30년 동안 할머니와 거래해온 사이였습니다. 서로 믿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할머니는 받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바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이에요. 라면 하나를 골라 계산했습니다. 500원. 나머지 4,500원은 은행에 가져갈 돈이었어요. 편의점 사장도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라면이세요. 가끔은 다른 것도 드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30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메뉴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할머니를 정수진이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어요. 왜 매일 올까? 왜 항상 소액일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입금을 마치고 나가면 정수진은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수진은 할머니가 나간 후 김태연 지점장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30년 동안 매일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김태연은 정수진의 의심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성실한 분이야.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시려는 거지.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루 일과를 마친 순떡 할머니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과 고장난 보일러가 있는 집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이었거든요. 라면을 끓여 저녁을 해결했어요. 매일 같은 메뉴였지만 감사히 먹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으면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30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1995년 봄날이었습니다. 김태연이 은행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하던 날이에요. 22세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죠.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계좌 개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48세 박순덕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고생의 흔적이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두 손은 거칠었고 옷차림도 검소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굳건했습니다. 순덕은 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후였어요. 15세 아들 민호와 12세 딸 미영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도 했어요. 새벽에는 우유 배달까지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김씨 내가 이 돈 매일 조금씩 넣을 건데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야. 나중에 아이들 대학 돈이 될 때까지. 순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김태연은 순덕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신입사원이었지만 고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이 계좌 평생 책임질게요. 젊은 은행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어요. 그때부터 순덕은 매일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1,000원, 어떤 날은 5,000원이었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머니는 나타났습니다. 김태연은 할머니의 성실함에 감탄했어요. 시간이 흘러 민호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걱정 없이 책에만 몰두했어요. 성적도 점점 올랐습니다. 딸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순덕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순덕의 희생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는 날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딸 미영도 교육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어요.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아이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김태연도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을 거듭했어요.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매일 찾아오시는 할머니의 성실함에 감동받았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김태연은 항상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도 김태연을 믿고 따랐어요. 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돈을 맡겨도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켜봐온 믿음이었어요. 민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미영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자녀 모두 순덕의 꿈을 이뤄준 셈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더 나은 의료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할 기회가 생겼다고 했어요. 미영도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캐나다에서 사업 기회를 잡았거든요.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순덕은 섭섭했지만 아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잘 다녀와 건강하게. 두 자녀를 공항에서 배웅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순덕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자녀들이 떠난 후에도 순덕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폐지를 주었어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저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목적이 생겼어요. 나중에 아픈 몸이 되면 병원비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김태연 지점장도 순덕의 변함없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30년째 한 번도 안 빠뜨리시네. 하지만 순덕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공했으니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자신처럼 고생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요. 그 생각이 순덕을 더욱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정수진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매일 돈을 입금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모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오후 김태연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수진은 몰래 순덕 할머니의 계좌를 조회해봤어요. 고객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잔고가 3억이 넘었던 거예요. 정수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상해. 폐지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가질 수 있지?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겉으로는 가난한 척하면서 뒤로는 큰 돈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최근 뉴스에서 노인들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나왔거든요. 정수진은 인터넷으로 관련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대포통장 사건이나 돈 세탁 사건들이 수두룩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수진은 할머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해 보였어요. 왜 항상 더러운 옷을 입고 올까? 왜 매번 소액만 입금할까? 뭔가 위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입금할 때마다 정수진은 긴장했어요. 혹시 불법적인 일에 자신도 연루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정수진은 김태현 지점장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했어요. 지점장님,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억대 부자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뭔가 뒤가 있을 거예요. 김태현은 정수진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자신도 할머니의 정확한 잔고는 몰랐거든요.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억이 넘는다니. 복리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어요. 30년간 지켜본 할머니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할머니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따라다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할머니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할머니가 고물상에서 돈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척하면서 뒤로는 큰 돈을 숨기고 있네. 정수진의 오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물상에서 받는 돈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의점에서 라면만 사는 할머니의 모습도 연출처럼 보였어요. 일부러 가난한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진은 할머니의 집까지 따라갔어요. 반지하 원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위장일 거야. 실제로는 다른 곳에 좋은 집이 있을 거야. 젊은 직원의 편견과 선입견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진은 결국 외부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거든요. 지역신문 기자인 강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35세 강 기자는 특종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써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억대 부자라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 비리가 있을 거예요. 정수진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이런 이야기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클릭수도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강 기자도 흥미를 느끼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신상 정보부터 파악했어요. 박순덕 78세 무연고자. 자녀들은 해외 거주.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독거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3억 넘는 예금 잔고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진과 강 기자는 함께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일과를 면밀히 추적했어요. 새벽 5시 기상 폐지 줍기 고물상 방문 편의점에서 라면, 구매 은행 입금. 매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연출처럼 보였어요.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할머니를 촬영하기도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강 기자의 취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고물상이었습니다. 60세 최 사장이 30년간 할머니와 거래해온 사람이었거든요. 순덕 할머니 말씀이세요. 정말 성실한 분이죠. 30년째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오시네요. 최 사장은 할머니에 대해 좋은 말만 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빠지지 않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강 기자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폐지 말고 다른 물건을 가져오신 적은 없나요? 최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항상 폐지만 가져오시죠. 정말 성실하게 모으신 것만 가져오세요. 최 사장의 증언은 의외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하루에 5,000원 정도 버시죠. 가끔 운이 좋으면 10,000원까지도. 골판지나 신문지 가격이 오르면 조금 더 받으시고요. 하지만 강 기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겉으로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수입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다른 일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최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일은 못 하실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시거든요. 30년 동안 똑같은 일만 하셨어요. 편의점 사장도 인터뷰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라면 하나만 사갔어요. 가끔 다른 것도 드시라고 권하지만 항상 라면만 고르셨습니다. 정말 검소한 분이에요. 30년 동안 메뉴가 바뀐 적이 없어요. 강 기자가 물었어요. 혹시 비싼 물건을 사신 적은 없나요? 편의점 사장이 대답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라면도 가장 싼 걸로만 사세요. 가끔 할인하는 라면이 있으면 그걸로 바꾸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조차 강 기자에게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부러 가난한 척하는 연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왜 라면만 드실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편의점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머니만의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검소한 게 몸에 밴 것 같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인터뷰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를 좋게 평가했어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거든요.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으시고, 하지만 강 기자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김태현 지점장은 할머니가 며칠째 은행에 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김태현은 불안해하며 고물상 최 사장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어디 계신가요? 며칠째 은행에 안 오시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최 사장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독감 걸려서 집에 누워 계셔. 열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 가시네. 이상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모으셨는데 병원비가 없다니. 김태현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30년간의 우정과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즉시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수진도 함께 따라왔어요. 지점장님을 따라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지점장님과 할머니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어요. 정수진은 여전히 할머니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강 기자도 이 소식을 듣고 할머니 집 근처에서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은행 지점장이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하고 결정적 장면을 포착할 준비를 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수진과 강 기자는 할머니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김태현 지점장이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뭔가 있구나.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분명히 있어. 강 기자는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어요. 김태현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김태현이에요. 괜찮으세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순덕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아, 김 지점장님. 왜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독감으로 며칠째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열이 나고 몸살까지 겹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안을 본 김태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지하 원룸 곰팡이 핀 벽 고장난 보일러. 3억이 넘는 돈을 가진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습기 때문에 벽지가 들떠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새는 자국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사시면서 왜 돈을 안 쓰세요? 김태연의 질문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분수야. 그 돈은 내가 쓸 돈이 아니거든. 정수진도 할머니 집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만 가득했어요. 다른 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출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느꼈습니다. 강 기자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김태연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감이 심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치료를 받으셔야죠. 이렇게 아픈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김태연은 할머니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저축한 돈이 있는데 왜 쓰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김태연이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통장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년 동안 모으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순덕 할머니는 정확한 금액을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씩 모았을 뿐이었어요. 매일 몇천 원씩 넣었으니 얼마나 될까 싶었지만 계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김태연이 휴대폰으로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3억 2천만 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나? 복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30년간 매일 조금씩 모은 돈이 이자와 함께 불어나 거대한 금액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어요. 이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써?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돈을 가져도 되나? 김태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미 충분해. 이 돈은 내가 쓸 돈이 아니야. 할머니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꿈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진짜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미영이는 이미 성공했어.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지.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 나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 말이야.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할머니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라면만 먹으며 모은 돈의 진짜 이유였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장학금으로 쓰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에 김태연은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 마음으로 30년을 사셨구나. 할머니의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어릴 때도 가난했거든.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어.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했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런 고생 안 시키려고 했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수진도 이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의심하고 수상하게 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순덕 할머니는 정수진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오해할 만도 해. 나도 나이 들어서 수상해 보일 수 있지.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정수진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강 기자도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리나 범죄를 의심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건 비리 기사가 아니라 감동 스토리네.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태현은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우선 병원부터 가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할머니 뜻대로 장학 사업을 시작해봐요. 은행에서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김태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믿고 맡겨온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뜻을 잘 이뤄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할머니는 금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역시 나이가 들면 몸 관리를 잘해야겠어. 김태형과 정수진이 병문안을 왔어요. 할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날을 기다려왔어. 언젠가는 이 돈을 의미 있게 쓸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 김태현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30년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 기자는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스캔들이 아니라 휴먼 스토리였어요. 30년간 묵묵히 저축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요즘 이런 이야기가 더욱 소중했어요. 우선 정수진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수진은 강 기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매일 돈을 입금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잘못 봤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정수진의 고백에 강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더 놀라워요. 김태현 지점장도 강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30년 전부터 할머니를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증언할 게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저축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지금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 쓰시겠다니 존경스러워요. 강 기자는 김태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나요? 김태현이 대답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셨어요. 몸이 아파도 꼭 오셨죠. 한 번은 다리를 다치셨는데도 지팡이를 짚고 오신 적이 있어요. 강 기자는 할머니와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어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문에 나와. 그냥 평범하게 산 것뿐인데. 하지만 강 기자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게 살잖아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질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어요. 그냥 사실대로만 써주세요.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크게 만들지 마세요. 강 기자는 할머니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인터뷰 중에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그냥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 이제 내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 정수진은 할머니에게 직접 사과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오해하고 의심했어요.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정말 몰랐어요. 순덕 할머니는 정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젊은 사람이 조심하는 게 당연하지.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의심할 만도 해.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편 김태연은 할머니의 장학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저축한 고객이 그 돈을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감동받았어요. 우리도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은행 차원에서도 할머니의 뜻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점장 이런 분이 우리 고객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은행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어요. 고물상 최 사장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30년 동안 거래하면서 이런 마음이셨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 편의점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항상 라면만 드셨구나. 이제야 이해가 돼.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존경스러운 분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지나가면 인사를 더 정중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본받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기자가 쓴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30년간 라면만 먹으며 3억 모은 할머니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댓글들도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할머니를 본받아야겠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구나. 기사가 SNS를 통해 해외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한국계 교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미국에 있던 아들 민호와 캐나다에 있던 딸 미영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이 기사를 보고 알려준 거였어요. 엄마 신문 기사 봤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계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할머니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돈을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엄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니. 민호는 미국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미영도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못된 자식이었나 봐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어요.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던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녀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행복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정말로 자녀들이 성공한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곧 한국에 갈게요. 꼭 뵙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못 뵈서 죄송해요. 자녀들은 급히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것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민호는 병원에 휴가를 내고 미영은 학교에 대체교사를 구했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이 우선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태연 지점장도 할머니의 자녀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30년 동안 할머니가 자녀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리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정수진도 설렜습니다. 할머니가 가족과 만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분명 감동적일 거예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민호와 미영이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가족 재회였어요. 할머니는 공항에서 자녀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하지만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민호와 미영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너무 멀리 있었나 봐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성공했잖아.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차례야. 나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말이야. 민호와 미영은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엄마다운 생각이에요. 저희도 동참하고 싶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장학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지지에 할머니는 기뻤어요. 민호가 의료진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 저도 의료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미영도 교사로서의 다짐을 얘기했어요. 저도 교육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고 있어요. 엄마를 보고 배운 거예요. 가족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에서 할머니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너희들이 잘 되는 것만 봐도 만족이야. 이제 다른 아이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활비라도 보내드릴게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지금도 충분해. 그 돈도 장학금에 보태렴. 자녀들은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나은 집으로 이사는 시키고 싶었습니다. 엄마, 집이라도 좋은 곳으로 옮기세요. 지금 사시는 곳은 너무 습하고 춥잖아요. 할머니는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작은 양보를 했어요. 그럼 조금만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자. 하지만 너무 좋은 곳은 안 돼. 가족들은 함께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비싸지 않은 작은 원룸을 골랐어요. 하지만 이전 집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민호와 미영은 어머니가 새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어요. 자녀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장학재단 설립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김태연 지점장과 강 기자도 도움을 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호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미영은 교육 전문가로서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장학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연 지점장이 이사장을 맡기로 했어요. 30년간 할머니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의 뜻에 동참하고 싶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정수진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의심했던 죄책감도 있었지만 진짜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할머니께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강 기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익금도 모두 장학금에 보태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목은 라면 할머니의 30년 저축 이야기로 정했어요. 출판사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행에서도 할머니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어요. 다른 지점에서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동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선행이 더 큰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어요. 본점에서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고물상 최 사장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폐지 가격을 조금 더 쳐드리겠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편의점 사장도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할머니만을 위한 영양라면이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10명이 선발되었어요. 할머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렴. 할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학생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한 학생이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돼서 할머니처럼 남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3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할머니를 라면 할머니가 아닌 천사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새로운 별명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다뤘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장학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민호와 미영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해외에서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해외에 있는 한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자주 안부를 묻고 은행 직원들이 찾아오고 장학생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태연 지점장은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정수진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 제가 처음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할머니 같은 분을 의심했다니. 할머니는 정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덕분에 더 조심스럽게 일하게 되었잖아.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 강 기자의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책 수익금도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이 더 큰 선행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계속되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는 장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행복한 게 할머니도 행복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30년간의 작은 저축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변화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보여주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할머니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1년 후 첫 번째 장학생 중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행이야. 이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장학재단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계속 기부를 해왔거든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정수진은 이제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장학생들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모두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 했어요. 김태연 지점장도 이 일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걸 할머니께 배웠어요. 강 기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취재하며 후속 기사들을 썼습니다. 할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의 선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민호와 미영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외에서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삶의 모범이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면 인사를 하고 어른들도 할머니를 보며 삶의 지혜를 배웠어요. 할머니의 하루하루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조금씩 모은 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언젠가는 큰 일도 할 수 있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 학생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행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심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